네. 슬레이트 쳐주는 거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크루 멤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고 앞으로는 출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짜왔어요. 네. 자, 그럼 출산에 대한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얘가 1살이니까. 사실 사교육이 필요한 나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돈이 들어가진 않는 아, 그리고 돈이 엄청 나오던데? 네, 정부 지원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애기 낳았을 때 한 300만 원 나오지 않았나? 네, 바우처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바우처가 나오고 300만 원. 그리고 이게 수당 이름 정확히 계속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당들이 올해는 70만 원, 만 0세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200이 나오는 거네. 네. 산후도우미도 오시잖아. 아기를 낳아서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몇 주 이렇게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어. 애기 것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난 재밌는 게 병원비가 무슨 몇백 원 이렇게 나오던데? 애기가 병원에 가면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원이요? 막 이래요. 카드 내밀기가 좀 민망해지는? 뭐 약값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싸고, 접종은 다 무료. 예방접종도 다 무료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몇 시간 동안만 보냈는데 그것도 수당에서 나와서 글로 가서 우리가 낼 돈은 없어요. 요즘에는 조리원도 무료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많이 돼서 사교육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에 좀 많이 휘둘리긴 해요. 우리 애 빼고 다른 애들은 다 뭐 영어 유치원 보낸다 그러고 뭐 순 유치원 보낸다 그러고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긴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근데 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뭐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못 해준다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엔 돈이 많아도 그게 똑같이 생길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 나는 그런 못 느껴봤지만 그런 상상을 지금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막 일부러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케바케라서 맞아요. 한 달에 400만 원 막 이렇게 그냥 내고 풀타임 시터를 쓰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돌아가면서 봐주셔서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 출산의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 아기가 너무 예뻐졌어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기 관련 사고 영상이나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부모가 돼봐야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동년배 아기들이 있으면 무조건 대화를 하게 돼요. 그저께도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오는데 우리 애기랑 진짜 생일이 이틀 차이, 3일 차이 나는 애기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랑 우리가 계속 엘리베이터까지 막 타러 가면서 대화를 계속 했거든요. 모르는 사이인데. 그리고 헤어질 때도 진심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고 애기야 빨리 자야 엄마 아빠가 그 회를 드실 수 있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아이의 언어로 해야 돼요. 안녕. 맞아. 그럼 이제 나도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애기랑 있으면 그리고 말을 엄청 시켜요 사람들이.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본인 조카가 있거나 그런 케이스면은 20대 초반인데도 우리 옛날에 저기 북촌에 카페 갔을 때 한옥 카페 갔을 때도 엄청 젊은 20대 초반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말을 해주는 것도 나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어서 되게 좋고,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가족이 엄청 화목해져요. 제 동생도 우리 아기랑 3개월 차이 나는 아기가 또 있어요. 거기까지 다 모였어요. 할머니네 집에.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 그쪽 가족 우리 가족 할머니 다 있는데 너무 화목해. 웃을 일밖에 없고 애기들이 좀 이제 개인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되게 가장 큰 효도다. 뭐 효도하려고 애 낳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이게 되게 큰 효도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데이트 많이 했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치.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그치. 가볼 때도 이제 다 가보고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아기 위주로 저희도 겸사겸사 데이트를 하는 그쵸. 거잖아요. 실내동물 이런 데 처음 가봤는데 저희도 재밌었잖아요. 맞아. 키즈 그쵸. 카페, 키즈 펜션 이런 거 맞아. 저희도 재밌더라고요. 이색적인 체험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트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게 좀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커가는 걸 보는 게 엄청 행복해요. 내 삶의 행복이 이제 X, Y축만 있는 줄 알았어요. 행복의 어떤 지표가. 내가 예상 가능한 건 다 X, Y축이었어. 내 미래의 행복을 예상을 할 때도.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Z축에 행복이 또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의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느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요. 진짜 스위트님 같은 경우에도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들어온 날도 아기를 보면 막 이렇게 싹 놓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먹어? 빼 안 입에서 돼. 빼. 먹으면 안 돼. 찌지. 아기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아자 이런 것도 하고. 아자. 뽀뽀 이러면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기분 좋은 책임감 같은 게 생겼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를 보고 배울 거고 되게 좋은 책임감? 진지한 얘기해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한 생명을 낳아서 이 생명을 키우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구를 늘려서 공헌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고 좀 되게 신성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뭐냐면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얘만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둘째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만 성장을 하는 거야. 이 인간을 내가 계속 옆에 끼고 살아. 계속 이 성장을 지켜봐. 근데 그게 훨씬 더 내 심리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일 것 같다는. 그리고 이제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우리 둘 다 제일 크게 통감하고 있는 거는 잠 못 네. 자는 거. 신생아 때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분유를 줘야 돼서 그거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분유를 먹이다 보면 점점 텀이 늘어나요. 양이 늘면서 안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냈구나 싶었는데 이때부터 이앓이를 시작해요. 이가 나기 시작하면 또 안 자더라고요. 이앓이가 끝났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밤중 수유를 끊는 게 또 일이야. 밤중 수유를 끊었으면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야경증, 야제증 뭐 또 그런 게 있고 근데 되게 원더믹스. 원더윅스라는 것도 있어요. 심리가 좀 불안한 저기압인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하는 그 단계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게 언제 오나 도대체.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망증이 되게 심해졌어. 냉장고 열고 나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내가 이거 왜 이랬지? 다시 닫고. 요즘 우울증 비슷한 것도 좀 왔었고 뭐 제가 이제 병원을 안 가봤으니까 진단은 안 받아봤는데 좀 엄청난 우울감이 왔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잠을 안 자서 그런 거. 두 번째로 저는 힘든 거는 내 시간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운동을 제대로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체력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아기가 자야만 내가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그건 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둘이 못 노는 거. 또 뭐 이거는 뭐 아이가 좀 커가면은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인풋이 중요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야 그걸 내 머릿속에서 가공을 해서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데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바로 퇴근을 해서 집에 오고 아기를 또 목욕도 시키고 분유도 먹이고 양치질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녁에.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횟수를 제가 스스로 많이 줄이게 되고 핫한 그런 데도 많이 좀 못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서의 커리어적인 단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인풋이나 아웃풋이 되게 확실하게 활성화돼야 되는 분들은 좀 힘들긴 할 것 같다. 근데 뭐 이것도 좀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얘기가 좀 크면 지금도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신생아 때 비교하면 훨씬 많이 편해진 거여서 청소도 하고. 지금 청소를 또 튼튼이가 또 해주는데 장단점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잠 못 자는 거 이것만 해결돼도 사실 육아 진짜 할만합니다. 맞아요. 튼튼이도 잘 자는 편이래요. 잘 잘 때는 엄청 잘 자요. 그러니까 맨날 못 자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시기들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게 좀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 좀 잘 잡시다. 아니야? 커리어가 무너지는 거를 많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닐까? 결혼을 하면 딱 그 상상이 나는 모습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막 잠 못 자고 막 주말마다 애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막 시달리고 집 시끄러워지고 막 우리 집 봐봐 지금. 저희도 원래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실에.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장난감이야. 이 밑에도 그 애기 때문에 매트 시공을 했고 엄청 큰 애기 집이 하나 있고 이제 저도 막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집이 될 줄 몰랐지. 이런 거? 그냥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이 낳는 걸 좀 꺼려하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그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임신하면은 체형적인 그런 그치. 변화가 그때는 진짜 거울 보기가 싫어요. 살도 쪘지만 뼈가 다 벌어지니까 전에 입던 옷들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사는 횟수가 줄고 여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애기 챙기다 보면은 저는 못 씻고 나가는 거죠. 우리 둘 다 못 씻고 나가죠 거의. 그리고 우리 교복이 꾸미는 게 있어요. 뭐야. 네. 우리 아예 유니폼을 사가지고 육아 유니폼 위아래 셋업을 사가지고 주말에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기 더 꺼려지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희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기니까. 굳이 그 희생을 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동기가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말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애기 때문에 빨리 어딜 나가야 되는데 애기는 낮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 타이밍을 놓쳤고 나랑 트위티님은 동시에 씻을 수가 없고 요리도 해야 되고 뭐 TV에서는 막 핑크퐁 노래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 뭐 애기가 계속 뭐 어디 가서 넘어지고 뭐 그러면서 나는 또 막 양치질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우리 부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30대 초반이었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다. 그럼 나는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 저희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산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택이 두 줄 떴을 때 둘이 부둥켜 안고 제가 막 안아서 막 삥삥 돌고 막 이랬거든요. 저기 식탁 앞에서. 그랬는데 이제 착상이 좀 잘못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면서 큰 수술을 하고 하혈을 그때 엄청 많이 해서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병원 침대 시트가 빨갛게 젖은 거예요. 그래서 수혈도 받고 막 기도일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튼튼이가 생겼죠. 그때는 진짜 막 착상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전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착상이 또 잘 돼서 애가 또 손가락 발가락 다 건강하게 엄청 똑똑한 애가 잘 나와가지고. 근데 요즘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똑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로 뭐 끔찍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저는 결혼은 전도사예요. 근데 아이 낳는 건 진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완전 삶이 바뀌니까 남자들 왜 더 놀려고 결혼 안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고 안 낳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똑같잖아요. 연애 때랑 결혼. 우리는 오히려 엄청 더 많이 놀았으니까. 근데 이제 애로 기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클로버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만한 경제적인 배경이 있지 않으면 저는 좀 아기는 안 낳는 게 맞지 않나. 나는 만약에 내 가족이면 진짜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희는 1년만 키워서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걸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 30대는 경제적으로 당연히 부유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불을 축적해 나갈 건데 X 시대잖아요. 결혼은 뭐 굳이 20, 30대 안 해도 되잖아요. 40대 할 수도 있고 50대 할 수도 있고 굳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커리어라든지 그러면 미래에 꾸려진 가정을 상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그걸 후회할 자신이 왜 안 할 자신? 안 할 자신.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야 사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10년 살아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고 10년 살아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고 10년 살아본 사람이랑 이거를 우리가 다 해볼 수 없잖아.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언을 구하는 건 좋지만 주변의 얘기에 휘둘려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의 폐해인 것 같은데 결혼이랑 육아가 엄청 힘들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저 정도의 재력이나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일반적으로 육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그런 거 잘 안 올리잖아요. 너무 그 결혼이랑 육아에 대한 환상이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상향 평준화됐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크루 멤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저랑 트리트님은 어제 둘 다 못 잤고 지금 볼이랑 튼튼이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무슨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진짜 결혼은 되게 장려하고 싶어요. 네, 출산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저도 여기서 긍정적이고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똥 싼 것 같은데? 똥 쌌다. 나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몰랐구나. 똥 쌌네. 그러면은 우리 튼튼이가 지금 똥을 쌌기 때문에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be close. 안녕. 아자 해보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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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밌어. 아자. 알았어 안 시킬게. 하지마.